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책상에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트코에서 이런 걸 샀어요. 아이리쉬 크림이라는 리큐르인데 술이에요, 술. 술을 거의 1년에 제 돈 주고 먹는 건 한두 번도 안 되는 제가 술을 샀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샀다기보다는 코스트코 가면 술이 엄청 싸게 막 진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되게 멋있게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야, 나도 이제 어른이니까 하나 정도 사서 먹어봐야지 하고 찾아봐도 도저히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위스키, 뭐 버번, 뭐 데킬라 이런 거 다 먹어는 봤죠. 예, 살면서. 하지만 거긴 또 한번 사면은 이게 몇 리터야? 이게 1.75리터, 2리터가 좀 안 되는데 되게 커요, 지금. 제 몸통이랑 비교해봐도. 거긴 든 게 웬만한 게 다 막 2리터쯤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사면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쓸데없는 거 사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어, 예, 수년에 걸친 그런 탐구 끝에 아이리시 크림이라는 이거는 술이긴 한데 지금처럼 우유에, 하얗죠? 우유에 타서 먹는 거고 이 카라멜 맛 초콜릿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벨기에산 초콜릿. 그래서 거의 뭐 초코 시럽이라고 보면 돼요. 네, 깔루아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걸 사서 한번 먹어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소소한 즐거움, 요즘 이렇게 뭘 자꾸 사는 즐거움에 빠졌는데 뭐 그래봤자 한두 개지만 뭐 이렇게 사는 것도 해보니까 재미가 있네요. 네, 마시면서 와 달어. 초콜릿 녹인 물 마시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언제나 뭐 주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꼭 그 주제에 대한 걸 얘기하지도 않지만 오늘의 주제는 심플하게 산다, 뭐 단순하게 산다 이런 걸 통해서 어,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순한 삶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으로의 회귀를 통해서 어, 이 현대사회의 이 복잡한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이런 얘기 좋아하고요. 또 다른 좋아하는 얘기는 반복이 완벽을 만든다. 이런 거 좋아해요. 이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돈 안 들이고, 돈 안 쓰고,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뭐 이뤄내는 걸 제가 좀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반복이 완벽을 만든다. 이런 것도 돈을 안 들이잖아요. 시간과 노력만 많이 들여서 뭐 성공을 이뤄낸다. 이런 스토리 제가 좋아하는 거고 지금처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초심으로의 회귀, 단순한 삶으로의 회귀를 통해서 역경을 이겨낸다. 그런 거니까 뭐 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은 항상 제 옆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항상 옆에 두고 예, 오랫동안 옆에 두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난과 역경, 위기가 이제 있다 보면은 결코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게만 느껴지지 않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거의 뭐 대학교 때부터 예,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교 때부터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정신 상태를 기분 좋은 상태 혹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적이 있었죠. 그 중에서 꽤나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되게 이런 책이나 뉴스 아니면 인터넷에서 접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어,
이제 단순한 삶을 산다. 심플하게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저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고 있죠. 뭐,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입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이나 각종 의무 같은 거를 제가 이행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남은 그 이제 적절한 그 돈을 가지고 제 삶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영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노후 대책도 이걸로 세워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투자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부동산이라거나, 주식이라거나, 비트코인이라거나, 그런 걸 또 유튜브로 공부하거나, 돈을 들이고 수업을 듣거나, 책을 사서 읽거나, 인터넷 답글을 읽거나, 이렇게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그런데 저만 해도 그런데, 저보다, 다른 분들은 저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은 벌써 인생의 그 2대 축이죠. 직장과 가정 둘 다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 이건 뭐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사실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 삶이 어떻겠어요? 제 생각에는 단순함이 여기 있으면은 그거의 정반대 매우 복잡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회사는 회사대로 바쁘죠. 거기서 월급을 받으려면은 거의 영혼을 바쳐야만 내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바쳐야만 월급이 나온다는 걸 저는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거의 뭐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이 회사에서의 삶도 그거 하나만 영위하기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 가정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장난 아니게 힘들죠. 뭐 아기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케어하느라고 말도 못하게 힘드실 거고 사춘기가 됐을 때는 더 이상 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런 거를 충분하게 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남자분이라면은 와이프 분이 있을 거고 여자분이라면 남편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부 관계에서의 어떤 화목함을 추구하는 것도 보통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장인 장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양쪽의 집안도 챙겨야 되고 그에 따른 가족들 이제 뭐 시댁 쪽의 일가친척 아니면 처가댁 쪽의 일가친척 이런 식으로 회사 일 못지않게 이 가정에서의 이 일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 가까스로 평범한 집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일 거예요. 이 두 개를 보통 하느라고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 정신이 하나도 없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말 나오잖아요. 뭐 열심히 일하다가 뭐 애기들 키우다가 이제 조금 시간 좀 난다 싶어서 뒤를 돌아보면은 뭐 50살, 뭐 이제 좀 돌아볼까 하면은 뭐 60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 나이가 돼서 이제 돌아보면은 여기 회사 인생, 가정 인생 요 하나 더 있는 거죠. 자아 실현과 어떤 그 본인의 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생은 신경도 못 쓰는 거죠. 뭐 자아 실현, 뭐 철학,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잊혀지기 일쑤예요. 어쨌든 이런 게 기본적인 삶이고 이런 기본적인 삶조차도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고 사는 삶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삶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복잡하다 그런 의미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나 역경 그리고 문제가 이쪽에서 많이 발생할 이제 소지가 있죠. 회사에서의 삶, 뭐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합니까? 많이 발생하죠. 이쪽 가정에서의 삶,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뭐 본인의 삶은 거의 뭐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회사의 삶도 없고 가정의 삶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본인의 삶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철학책 읽고 이러고 있는데, 좋아하는 거 찾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조차도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미니크 로로 씨가 쓴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이라거나,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아요. 책도 되게 단순하고 단순함에 대한 책이니까요. 아니면 뭐 일본 어떤 분이 쓴 뭐 정리하는 법,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뭐 미니멀리스트, 뭐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첫 번째, 물건을 좀 줄인다는 것. 여기서 시작을 해요. 제일 쉬우니까. 자, 1단계, 물건. 자, 여기. 자, 1단계, 물건을 줄여요. 2단계, 어떤 인간관계를 좀 줄여요. 쓸데없는 이렇게 모임, 그 영양가 하나도 없는, 돈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스트레스만 받는 거지. 그런 인간관계도 좀 줄이고. 예. 세 번째, 인생의 어떤 태도 자체를 굉장히 번잡스럽고 복잡스럽게 살고 있었다면 그걸 좀 단순화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이런 종류의 것들을 알려주는데, 뭐 그림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그런 책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 일본 분이 썼던, 예, 그 책에서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심플하게 산다의 도미니크 로로였나? 그 집 안에 읽지도 않는 책이라거나, 어떤 언젠간 꼭 해야지 그러고 사나운 뭐 우쿨렐레라거나, 아니면 뭐 유화 그리기 세트라거나, 아니면 이제 살이 빠지면 입어야지, 배가 좀 들어가면 입어야지라고 생각하고서 샀던 뭐 날씬한 옷들, 그런 것들이 집에 쌓여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쌓여 있는 책을 볼게요. 이 책을 살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걸 사서 내가 읽어야지, 부동산 공부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심리학도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실제로 저는 제 방 지금 요쪽에 쌓여 있어요. 5권 정도 쌓여 있는데 그 책이 쌓여 있는 걸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마음은 무거워지고 부담스럽고 뭔가 이렇게 쾌활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 들어오면은 그런 물건들이 있고, 그걸 제가 봄으로 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활기찬 에너지를 잃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책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한 1년, 2년째 가지고 있는 우쿨렐레 한 번도 안 친 거, 아니면은 뭐 피아노나 기타 교본,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문제집도 같은 효과를 내겠죠. 1년 전에 사놓고 합격할 때까지 무한 동영상을 수강할 수 있으니까 책은 막 이만큼 쌓아놓고 안 보고 있는 거라거나,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유화 그리기 세트가 있어요. 그건 저쪽 책장 위에 있는데 이사 오기 전에 샀는데 지금까지도 한 10% 정도 완성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예, 붓이랑 물감 이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스스로 뿌듯하지 않습니다. 약간 자괴감도 들고요. 그런 거를 좀, 예, 생각해보니까 버려야겠네요. 그런 거를 집에서 깨끗하게 치워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주된 이유가, 인터넷에서 웃긴 거 보다 보니까 웃긴 거에 걸맞지 않는 되게 아주 좋은 답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답변이 뭐였냐면은 너무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 답변이 뭐였냐면은 위기를 견뎌내는 법이라고 어떤 분이 쓰신 거예요. 되게 짧아요. 한 3줄밖에 안 돼요. 위기를 견뎌내는 법은 단순하다. 돈 남한테 빌리지 말고, 일 크게 벌리지 말고, 도서관에서 책 보고,
친구랑 돈 안 드는 등산 가고, 그리고 돈 없으면 시골에 와서 살고, 그리고 제철 과일하고 제철 채소를 많이 먹다 보면 위기는 지나간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써놨어요. 사람마다 이제 감동을 느끼는 포인트는 주관적이니까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줄짜리 답글을 보고 좀 많이 감동을 받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저처럼 단순하게 살 수 있는데도 갖은 노력을 통해서 복잡하게 사는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타고난 단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부럽고, 그런 단순함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이제 그런 쪽의 미덕을 위기를 극복하는 법이라고 해서 몇 줄 안 되는 그런 문장으로 적어놨는데, 자 보세요. 위기를, 그게 무슨, 하여튼 뭐 일본의 무슨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뭐 취업이 안 되니까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뭐 이런 게시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달린 건데,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고 정말 끝없는 경쟁 속에 던져진 채 살게 되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저 같은 사람한테 큰 위안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렇게 경쟁할 필요 없다. 어, 그냥 단순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니면 오히려 그런 거를 버리고, 이렇게 욕심을 버릴 때야말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큰 위안이 돼요. 그 답글처럼, 위기는 이렇게 하면 지나간다. 남한테 돈을 빌리지 말고 일을 크게 벌리지도 않으며, 돈이 안 드는 대표적인 취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그리고 친구와 함께 등산을 하고, 그리고 먹고 자는 게 되게 중요한데, 먹는 것 쪽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제철 과일과 제철 야채를 많이 먹어라. 그러면 위기는 지나간다 라고 하잖아요. 정말 명언이 아닐 수 없어요. 실제로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사는 데에 그렇게 많은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입고, 그러니까 의식주죠,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이거 세 개만 되면은 사실 나머지는 이제 필수적이진 않다라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입고, 옷. 요즘 뭐 옷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으냐 마느냐, 이건 이제 취향의 차이고, 아주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한다면 옷이 그렇게 비싼 시대가 아니에요. 뭐 아울렛을 가도 괜찮고, 아니면 심지어 도심에서도 저도 어제 뭐 자라 세일을 갔다 왔지만, 자라가 아니라 뭐 H&M이라거나 탑10이라거나 스파오, 이렇게 실제로 이런 브랜드에 가면은 굉장히 그 저렴한 금액으로 최신 유행, 아니면 최신 유행이 싫으면은 그냥 클래시컬한 그런 옷들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시가 됐어요. 정말로 거의 이런 공산품, 뭐 컵이라거나 뭐 이런 옷이라거나 신발이라거나 이런 것들의 가격은 어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시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의식주 중에서 의에 대한 고민은 많이 덜 수 있는 시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식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우리나라 통계를 다룬 책에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절대적 빈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배가 아파요, 뭐, 저기 잘 데가 없어서 얼어 죽고, 이런 사람은 이제 거의 전 국민의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고, 복지도 향상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식에서 식 같은 경우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뭐
유기농 음식을 먹고 싶다. 뭐 한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먹는 것만 충족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주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 물론 저도 부동산 중개업을 해본 입장으로서 뭐 풍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결코 없는 상황이지만 어, 이런 뭐 게시물에 있는 사람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의 분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뭐 잘 곳이 없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면은 차선책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30평 아파트를 선택해야 그런 것만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물론 저도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이제 지방이나 이제 좀 이제 그 농어촌 쪽에 가면은 빈집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 빈집 알림이를 해주는 어플인가 웹사이트가 있어서 되게 저렴한 금액으로 뭐 그 집을 빌리거나 아니면 아예 무료로 빌릴 수도 있어요. 대신 보니까 조건이 뭐 몇 년 동안 거주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이와 같이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어떤 노력이나 시간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사실 이미 우리가 충분하게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다는 거는 오늘 읽었던 책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 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 혼자 못 사는 상대적 빈곤이 불행한 것이지, 다 같이 못 사는 거는 불편할 뿐 불행하진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얘기는 어떤 실험을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박을 할 때 자기가 돈을 따면 행복해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 사람은 남보다 돈을 많이 딸 때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이미 절대적인 빈곤은 넘어섰어요. 굶어 죽지도 않고, 옷이 없어서 얼어 죽지도 않고, 잠잘 곳이 없는 것도 아니죠. 먹고, 입고, 자고 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못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어쨌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복잡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고통, 혼란, 미움이 생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노자는 이제 사랑한다는 거를 뭔가를 욕망한다, 뭔가를 원한다, 뭔가를 좋아한다는 거를 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제 원한다는 뜻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못하면 화가 나고, 나는 원하는 걸 못 가졌는데 그게 다른 사람 수중에 떨어지면 미움이 생기는 거고, 내가 어떤 걸 꼭 갖고 싶어. 저건 나한테 정말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간절히 원하는데 못 가지니까 고통이 생긴다. 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생각과도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불교도 이제 그 열반에 든다고 하죠. 그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든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전 잘 몰라요. 책에서 읽은 거예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런 걸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없는 걸 얘기한대요. 뭔가를 원하면은 그로부터 반드시 고통이 이제 추가적으로 따라 붙기 때문에 뭔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뭔가를 원하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를 원하고 그런 걸 쟁취하는 걸만이 삶이고 인생인데 그럼 그거 다 버리면 뭐하러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애써서 원하지 않는 척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득도의 경지가 아닌 거죠. 진짜 열반에 들고 하는 건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걸 아예 원하지도 않고
그런 걸 원하지 않음으로써 허무함을 느끼지도 않고 그런 거겠죠. 뭐 어려운 개념이라고들 해요. 왜냐면 그건 더 이상 마음이 그냥 이제 쭉 가는 거라서 칭찬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슬퍼하지 않는 것. 그게 열반인 거죠. 그리고 돈이 그냥 이제 내가 쭉 이렇게 상태면은 돈이 있다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돈을 더 벌려고 하지도 않고 돈이 없다고 슬퍼하지도 않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열반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냥 이제 어떤 예들을 갖다 이제 얘기해 보는 건데, 그 법정 스님이신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 겨울에 저 산을 보는데 그 산에 눈이 막 내리고 뭐 새가 날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나무가 이렇게 빠직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그런 것이 참 나한테 아름답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저 산이 내 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저 산에 조그만 땅떼기라도 내 것이 있었다면 이 고즈넉한 겨울밤을 즐기기는커녕 그 조그만 땅떼기에 누가 들어와서 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캐가진 않을까? 어떤 사람이 자기 거라고 우기진 않을까? 어떤 뭐 피해가 발생하거나 나한테 소중한 것이 망가지진 않을까? 이렇게 겨울밤을 느끼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그냥 걱정만 가득한 그런 밤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소유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듯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는 이미 다 우리는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들과 비교를 항상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불행하지 않음에도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필요 없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스님이나 뭐 그런 뭐 스피노자처럼 될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은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무소유 이런 건 못하지만 좀 더 미니멀리스트처럼 좀 더 삶을 단순하게 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는가. 삶을 단순하게 한다는 건 아까 이제 그 다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일을 크게 벌리지 않고 남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돈이 안 드는 취미에서 즐거움을 얻고 시간을 친구와 함께 이렇게 그냥 이제 천천히 흘려보내면서 기뻐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라서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많이 따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많이 따라가지고. 달아. 달고 위스키 맛이 나요. 저한테 딱인 것 같아요. 술을 잘 못 마시지만 술을 한번 마셔보고 싶은 이런 사람한테. 네,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건 좀 부작용 같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굳이 와이프를 얻어서 의견도 다르고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은 결국 혼자고 아무리 와이프가 사랑스럽고 좋다고 해도 죽을 때 같이 죽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인생은 결국 혼자인데 굳이 내가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인생의 어떤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와이프를 굳이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찾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무자식이 상팔자란 얘기도 있는데 굳이 와이프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이 회사의 생활을 겨우겨우 탈출했는데 이 힘들다고 소문난 가정의 인생 이것도 이제 이걸 제가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굳이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런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이나거나 그런 걸 볼 때 살짝 부작용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꾸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가족을 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부작용이라고 느낌이 좀 들어요. 하지만 뭐 가족을 꾸리지 않다는 생각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의 인생은 개인의 선택이니까 가족을 꾸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가족을 꾸려서 행복하지만 또 왁자지껄하지만 뭐 의견 차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듯이 가족을 꾸리지 않음으로써 아주 뭐 혼자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아주 즐거운 일만 하고 살 수도 있지만 약간의 외로움이라거나 뭐 고독함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건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와 같이 이렇게 위기나 역경이 닥쳤을 때 단순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그런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저 나름대로는 제 삶을 되게 단순화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물건을 많이 사지 않는 이유도 물건이 많으면은 정말 제가 필요한 거를 꼭 필요할 때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쓰지도 않는 물건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기분만 나쁘잖아요. 예, 그래서 사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건 뭐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뭐 친구가 많지 않잖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예, 정말 남아있는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하나 인간관계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서 유지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밖에 인생을 사는 태도 같은 경우도 굳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싶지 않아요. 네, 뭐 쓸데없는 사람을 만난다라거나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다라거나 그런 거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저는 주로 이제 제가 오로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저한테 의미 있는 일로 제 인생을 채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